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장 보시나요? 1타 강사 같죠? 오늘 저녁에 KBS 출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요즘에 AI하고 로봇하고 난리죠. 지금은 약간 테마주 중심으로 너무 시세가 크게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 찍어주는 네, 그런 거는 재능이 없고요. 실제로 펀더멘털적으로 어떤 산업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2차 전지처럼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찝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의 시기는 모바일 혁명이었죠. 우리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스마트폰 혁명이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의 피처폰 때는요. 피처폰 때는 키패드를 주로 썼습니다. 키패드를 썼고 심지어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쿼티 자판을 썼죠.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재 네, 키패드를 썼어요. 근데 이게 UI UX 측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뭐가 달라졌나요? 터치 스크린으로 됐죠. 요즘에는 각 젖을 땐 젖먹이들도 막 화면에 터치합니다. 그죠? 막 합니다.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는 UI UX가 굉장히 익숙해졌고 이거는 모바일 혁명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챗 GPT 지금 난리인데 자 이거는 뭐를 위한 UI UX일까?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한 로봇들, 그죠? 결국 챗 GPT 기반으로 UI UX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챗 GPT가 뭐냐? GPT라는 건요. 여기 T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T만. 네, 요거는 뭐 이거의 약자인데요. 그냥 트랜스포머만 아시면 됩니다. 이게 트랜스포머만 아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찾아보세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이 회차 하나 다 써야 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AI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트랜스포머라는 AI 모델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논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의 한 70% 정도가 다 트랜스포머 기반입니다. 다 지금 트랜스포머 쪽이 핫한 거고요. 이게 뭐냐? 기존에는 텍스트가 있다 그러면 요거를 순차적으로 분석을 했죠. 네, 순차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트랜스포머 GPT 기반의 AI 모델은요. 단어 간 맥락을 찾는다는 거죠. 맥락을 가지고 단어 간 사이, 관계성에 집중해서 이거를 추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 같은 거죠. 점점 더 사람 같은 거고 이걸로 입력했을 때 사람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들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이 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것도 알면 아재인데 전격 제트 작전에 보면 키트 나오죠. 마이클이 이야기하는 거를 키트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 그게 이제 챗 GPT 기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GPT 3.5 기반으로 가는 건데요. 네, 3.5 기반으로 만든 게 챗 GPT인데 자 이게 연초부터 완전 난리가 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개발하는 회사가 뭡니까? 오픈 AI인데 원래 오픈 AI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예요.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다가 12조 원을 투자하면서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다 이제 챗 GPT 기반으로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빅테크 업체들, 애플 이런 업체들도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다 지금 GPT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가 대만 쪽에서 나온 뉴스 같은데 갑자기 지금 TSMC 주가가 7에서 8% 튀었어요. 왜냐하면 이쪽 인프라 관련 칩들이 주머니에 갑자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가 움직였고요. 지금 그게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I 모델에서 GPT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거고,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 언어, UI, UX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자율주행차에도 중요하게 쓰이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향후 바이오 같은 것들, 단백질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산업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GPT라는 기반의 AI 모델이 굉장히 핫한 거는 알겠는데, 자,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디냐? 결국 서버 쪽이겠죠. 네, 서버 쪽일 텐데,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보면 아마존 있을 거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MS 애저, 구글,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다 있잖아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챗 GPT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가 일어나야겠죠. 서버 쪽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가 일어나냐? 자, 지금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엔비디아죠. 최근에 130불에서 이게 200불까지 거의 올라와 버렸어요. 거의 200불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죠. 순식간에. 챗 GPT 때문에. 그죠? 왜냐면 서버에는 다 GPU가 쓰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챗 GPT로 한번 봅시다. 네, 챗 GPT로 한번 보자고요. 자, 기존에 데이터 마이닝을 뭘로 했냐면 A100이라는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다 했어요. AI는 병렬 연산이니까 GPU 기반을 많이 하겠죠. 여기서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가장 표하게 수혜보는 거는 GPU인데 21년까지는 A100 기반으로 갔는데요. 이후 데이터 마이닝은 H100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후부터. 자, H100이 왜 중요하냐면 H100은 더 개선된 AI 칩이겠죠. 그런데 이게요. SK 하이닉스에 HBM3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내장으로 들어갑니다. 내장으로.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본 구조일 거예요. 여기 GPU가 있겠죠.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요게 HBM3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HBM이라는 게 있었고, 요게 HBM2라는 게 나왔고, 2E까지 나왔고, 요게 3인 거죠. 네 번째 모델인데요. 요게 엔비디아 H100의 기본으로 HBM3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요거는 그러면 TSV를 가공해야 되고, 요게 D램입니다. D램이고, 요거는 인터포저죠. 실리콘 인터포저죠. 그리고 요거는 플립칩 BGA입니다. 요거는 솔더볼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범프.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 다 나왔습니다. 네. D램을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서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TSV 본딩. 자, 여기 독점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죠. 네, 한미반도체. TSV 본딩 들어가고요. 플립칩 BGA 쪽에 또 MSVP라는 것들을 한미반도체가 하죠. 플립칩 BGA 가공할 때. 자, 플립칩 BGA 할 때 레이저 장비, 레이저 드릴, 네, 드릴. 누가 합니까? EO 테크닉스 가죠. 자, 이 주상복합 같은 구조를 3D 검사를 누가 합니까? 인텍플러스 가죠. 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많이 다 분석했던 회사들이죠. 네. 자, 이런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네,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AR이든 VR이든 메타버스든 자율주행차든 로봇이든, 자, 이제 AI라는 거는 기본 인프라라는 거예요. 기본. 네, 기본으로 AI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서버 쪽에서는 다 이런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자, 삼성이 이야기하는 요건 H큐브죠. 네, H큐브인 거고. 자,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제가 과거에 분석했던 솔더볼들이, 범프나 솔더볼 같은 것들이 뭘로 바뀝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뀌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의
HBM3 쪽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제일 HBM 쪽,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쪽으로 집중해서 좀 조기에 열심히 한 것도 맞고요. 지금 AMD하고 삼성전자의 PIM, Processor in Memory. 자, 요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AMD의 칩에다가 이 AI 칩에다가 요 PIM을 가지고 적용을 했더니 성능은 2배, 전력 소모는 50%. 이런 결과물들을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모바일도 칩셋들이 굉장히 뭐 M2 프로, 맥스, 굉장히 모바일 쪽도 장난 아니죠, 칩셋들이. 자, 요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메모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M2, M1 같은 것들은 하나로 패키징 돼 있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고성능 AI 모바일 칩셋들은 여기에 맞춰서 LPDDR5X 작년 가을에 나왔고, 이번에 LPDDR5T라는 게 나왔죠. T는 터보입니다. 터보. 요게 대역폭이 9.6기가 bps, FHD급 영화요 15편을 1초에 처리합니다. 대박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모바일 칩셋도 AP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LPDDR5 칩들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 고급 모델, 고급 라인업에는 HBM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컨슈머 제품 말고 슈퍼컴퓨터 쪽 라인업에 HBM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HBM 쪽이 핫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여러분, 즐거운 Q&A입니다. 네, 소리울림 님이 남겨주셨어요.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향후 챗 GPT 관련 내용 꾸준히 확인해야겠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향후 시스템 반도체에도 HBM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님 발열 및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가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시스템 반도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바일 AP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바일 AP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HBM이 적용될 수 있냐? 네, 지금은 HBM은 서버 쪽이 주력입니다. 네, 서버 쪽이 주력이고요.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참고로 HBM3 40GB하고 80GB 정도 요 두 개 가격이, 요게 1,500만 원, 여기 2,000만 원이에요. 모바일을 쓰면 스마트폰 가격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PC 가격을 얼마나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저가 라인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중저가 라인업이 나와야 되고요. 예전에 제가 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바일 쪽에는 예전에 TSV 기술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다 원칩을 컨셉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브스트레이트고, 여기에 이제 AP가 올라가고, 여기에 D램, 여기 이제 낸드, 이런 식으로 원 패키징으로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이게 연산이 굉장히 성능이 올라가면서 발열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대에 모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인터포저를 써서 이렇게 2.5D 구조로 가져가는 게 이제 대세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주상 복합몰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세서인 거고요. 네, 여기에 뭐 CPU, GPU 같은 거, 그리고 여기 HBM 같은 것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한 대다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제일 공간 효율이 잘 나올 텐데, 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발열 문제도 있고 이제 성능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바일 쪽에서는 HBM을 적용하지 않는데, 향후에는 충분히 확장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고,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 고가로 나올 것 같은 XR 쪽, AR이나 VR, 이런 쪽 디바이스들이 만약에 뭐 애플이 한 200~300만 원짜리 나온다고 그러면 충분히 적용해 볼 만한 거죠. 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한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낼 수 있게 많이 성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